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과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건간호학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적중 예상문제 1탄 보건간호학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고 틀린 문제는 꼭 암기해주세요. 다른 영상들도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꽈락 40% 이상, 총점 63점 이상일 때 합격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출제 문항 분석입니다. 세부 교과목별로 정해진 문제수가 있으니 파악하시고 공부해주세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공부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문제, 보건교육의 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2번, 과거의 내용에서 최신의 내용으로 3번,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4번,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으로 5번, 낯선 것에서 친숙한 것으로 정답은 5번 낯선 것에서 친숙한 것으로가 정답입니다. 맞는 것은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 효과적인 보건교육 시 유의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의 집중 및 흥미 유발 2번 대상자의 의견보다는 교육자 중심으로 3번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4번 교육 인원을 가능한 많이 참여하도록 함 5번 대상자의 단점을 파악하도록 함 정답은 1번 주의 집중 및 흥미 유발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효과적인 보건교육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볼까요? 2번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3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4번 실천 및 만족을 얻게 해야 합니다. 5번 지역사회 보건과 병행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 미리 도달할 목표를 설정해 놓고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에 목표에 도달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대평가, 2번 형성평가, 3번 절대평가, 4번 진단평가, 5번 총괄평가. 정답은 3번 절대평가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평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상대평가는 기준에 비추어 보아 그것이 기준보다 높다, 낮다를 판정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2번 형성평가는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와 참여 정도 파악 및 학습자들의 수업 능력, 태도 변화 정도, 학습 방법 등을 확인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4번 진단평가는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 평가이고 5번 총괄평가는 교육 종료 후 학습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총평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 교육자가 바람직한 행동 방식을 보여주고 학습자는 관찰과 모방을 통해 이를 습득하는 방법으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며 교육 내용을 실천 가능하게 하는 교육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포지엄, 2번 시범교육, 3번 패널 토의, 4번 역할극, 5번 강의. 정답은 2번 시범교육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심포지엄은 발표자, 사회자, 청중 모두가 전문가로 주제를 발표하는 공개 토론 형식입니다.
3번 패널 토의는 다수의 청중 앞에서 소수의 전문가가 토의하는 방법으로 청중은 비전문가입니다. 4번 역할극은 실제 상황 중 인물로 등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5번 강의는 교육자가 단시간에 많은 양의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집단 교육 방법입니다. 문제. 국가별 보건 지표 및 지역사회의 건강 상태나 모자보건 사업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보건 지표로 옳은 것은 1번 모성 사망률, 2번 비례 사망지수, 3번 영아 사망률, 4번 유병률, 5번 연령별 출산율. 정답은요, 3번 영아 사망률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보건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모성 사망률은 출생아 10만 명당 15에서 49세 가임기 여성 수에 대한 모성 사망자 수이고, 2번 비례 사망 지수는 전체 사망자 수 중에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백분율입니다. 4번 유병률은 전체 지역사회 주민 중 특정 질병에 이완되어 있는 사람의 비율이고, 5번 연령별 출산율은 특정 연령의 여자 인구 1000명에 대한 같은 연령 여자가 출산한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문제. 국민의 건강과 보건위생 복지, 사회보장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복지 수준 향상에 관한 정책 수행 주무부처로 옳은 것은 1번 보건복지부, 2번 보건소, 3번 보건진료소,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5번 보건지소. 정답은 1번 보건복지부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행정조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보건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보건행정의 일선 조직으로서 시군구에 설치합니다. 3번 보건진료소는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4번 보건의료원은 농촌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강화한 병원으로서 30병상을 두고 있으며, 5번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부 조직으로 읍면마다 한 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공산국가가 운영하며 모든 국민에게 무료 의료 제공으로 인한 장점과 관료 체계의 경직성, 보건의료 전문가의 인센티브 제공 결여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준 및 내용의 빈약한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유방임형, 2번 사회주의형, 3번 사회보장형, 4번 총괄계약형, 5번 인센티브형. 정답은 2번 사회주의형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보건의료 전달 체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자유방임형은 보건의료 소비자가 보건의료 기관 및 보건의료 전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보건의료 요구가 있는 모든 사람이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없고 경제적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번 사회보장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정부 주도적이고 보건, 의료 이용의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 공공재원 조달, 고용주, 조직화된 민간기관, 지역사회 기업, 외국 원조, 개인 등은 의료 전달 체계의 구성 요소 중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2번 자원의 조직화, 3번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4번 경제적 지원, 5번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 정답은 4번 경제적 지원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의료 전달 체계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에는 인력, 시설, 장비와 물자, 지식이 포함되고 2번, 자원의 조직화에는 국가보건기관, 건강보험사업, 정부기관, 기타 비정부기관이 포함됩니다. 3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는 의료 전달 체계,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병 진료, 재활이 포함되고 5번,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에는 지도력, 의사 결정, 계획, 집행과 실행, 규제와 조정이 포함됩니다. 문제 1차 보건의료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든 인간이 쉽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사업의 전개 2번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건강 요구에 기초를 둔다. 3번 지역사회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사업을 제공한다. 4번 모든 주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5번 특수적인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관리한다. 정답은 5번 특수적인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관리한다입니다. 1차 보건의료의 원칙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 사회적 위험,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의료보험, 2번 민간보험, 3번 사회보장, 4번 종신보험, 5번 화재보험. 정답은 3번 사회보장입니다. 자, 그럼 사회보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됩니다. 공공부조는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재해구호, 보훈사업 등이 해당되고 사회서비스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등이 해당합니다. 문제 가정에서 생활하며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문간호, 2번 방문요양, 3번 방문목욕, 4번 주간보호, 5번 단기보호. 정답은요. 2번 방문요양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방문간호는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등을 제공합니다. 3번 방문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4번 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5번 단기보호는 지정받은 기관에서 월 9일 이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문제 유해 폐기물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려는 협약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람사르 협약, 2번 사막화 방지 협약, 3번 교토 기후변화 협약, 4번 바젤 협약, 5번 런던 협약. 정답은 4번 바젤 협약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협약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람사르 협약은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2번 사막화 방지 협약은 무리한 개발과 지나친 목축으로 인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3번
교토기후변화 협약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와 그 외의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담은 협약입니다. 5번 런던 협약은 해양 투기 금지,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입니다. 문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색도 5도 이하, 2번 물 안에 떠다니는 물질이 없음, 3번 수소 이온 농도 5.8에서 8.5, 4번 불소 1.5mg/L 이하, 5번 암모니아성 질소 0.6mg/L 이하. 정답은 5번 암모니아성 질소 0.6mg/L 이하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볼까요? 암모니아성 질소는 0.5mg/L 이하여야 하고 총 트리할로메탄은 0.1mg/L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 세균은 100 CFU/ml 이하여야 하고 총 대장균군은 100cc에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잔류염소는 4.0mg/L 이하여야 합니다. 문제. 가장 위생적인 방법이지만 주변 지역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고 고비용과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는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립, 2번 소각, 3번 퇴비, 4번 투기, 5번 적환장. 정답은 2번 소각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매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고형 폐기물의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3번 퇴비는 주방 쓰레기나 가연성 쓰레기에 생물을 이용한 전환을 유도하여 퇴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4번 투기는 해양에 던져놓는 것을 말하고 5번 적환장은 쓰레기를 처분장 중간 지점에 임시로 적재시켜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중 작업 환경의 온도, 복사열, 소음과 진동, 유해, 광선 등에 의하여 생기는 것은 어느 원인인가? 1번 물리적 원인, 2번 분진 원인, 3번 화학적 원인, 4번 생물학적 원인, 5번 신체적 원인. 정답은요, 1번 물리적 원인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분진 원인은 무기분진, 유기분진 및 금속 분진에 의한 폐질환이고 3번 화학적 원인은 유해가스, 중금속, 유기용제, 살충제 등에 의해 생기는 중독증입니다. 4번 생물학적 원인은 세균, 곰팡이 등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